B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각을 만약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이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B는 A 대 B 이렇게 하는 거고 비율은 A 나누기 B 이렇게 하죠. 이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 A 대 B에 주관하게 끄어주면 이게 나눗셈으로 등합을 하죠. 나눗셈으로. 그래서 A 대 B라는 것이 A 나누기 B 해서 A, B 이렇게 간다. 그럼 이 비율이 이 각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사인 세타를 정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얘가 지금 사인 세타라고 한 거고 이렇게 읽으면 그 코사인 세타라고 한 거예요. A분의 C.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읽은 거 C분의 B. 요거 오일러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 사인 세타분의 1 이거를 이제 코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고 당연히 뭐 이거는 B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이거를 시컨트 세타 C분의 A 이렇게 되고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세타 그래서 B분의 C 이렇게 된다는 거를 삼각비에서 가장 기본이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도법 60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포도법하고 60분법을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30도라고 하면 이게 6분의 파이죠. 그러면 이게 왜 이 꼴이 성립되고 파이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 각을 갖다 호칭하는 방법인데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에서 그 반지름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간 거야. 호로 간 거고 얘도 R이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을 약속한 거지. 중심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를 이걸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거야. 실수화시킨 거야. 각도가 우리가 0도에서부터 360도를 회전을 하면 이 수가 0도에서부터 360도 이렇게 되면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수는 이제 실수인데 실수화 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게 저렇게 된다. 1라디안 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충 57도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라디안을 180도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라디안은 180도를 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게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3.14니까 3.14분의 180도 이걸 하면 대략 57도 정도 된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곱하기 어떻게 해준다?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가 나온다. 예를 들어 60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약분해서 3분의 파이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 45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약분해서 4분의 파이 나온다.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라디안을 생략한다. 읽을 때만 4분의 파이 라디안 하지 글자 라디안을 생략한다. 90도에다가 180도 파이를 곱하면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3분의 2파이 라디안이 나왔다. 이게 각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돼요. 이 파이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나온다. 파이 약분되고 368이고 2 곱하기 60도니까 120도.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포도법하고 60법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50원인가 뭐 1,400 조금 안 되는데 우리가 여행 갈 때 달러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다 계산할 줄 알듯이 각도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격을 표현하는 게 일반 가격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일반 가격은 이제 뭐냐면 일반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보면 얘가 각도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도야. 근데 이 30도가 얘를 이제 움직이는 반지름에가 동경이라는데 얘가 계속 도는데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냥 30도라고만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려면 이 각 x는 360도 곱하기 n 이걸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n은 정수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가 일반각으로 표시합니다. 30도라는 각도를 일반각 표시하면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줘라. 얘를 이제 라디안으로 고치면 x는 360도가 2파이겠지. 그러면 2파인데 2파이 n 이렇게 해도 되고 2n 파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0도는 아니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n은 정수. 이렇게 2n 파이를 붙이든가 아니면 360도 곱하기 n을 붙이는 형태로 각을 표시하는 게 일반각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고 가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교재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삼각비하고 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접근해가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에 어떤 테크닉이 숨어있나 함정이 숨어있나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보면 덧셈 정리는 여러분들이 사인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사인 75도 이러면 75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특수각의 범주에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특수각은 30도, 뭐 45도, 60도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외웠는데 삼각비 값을 근데 75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사인 비교를 3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를 전개하는 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한 거죠.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덧셈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여기다 안겨주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플러스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에 이제 복호동순 원래 복부라고 했더니 복호동순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주면 좋은 게 부호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 위에 거는 위에 거 밑에 거는 밑에 거 그게 이제 복호동순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 이제 하나 더 하자면 탄젠트가 있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하면 되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분자를 먼저 써주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이것도 역시 복호동수. 그래서 덧셈 정리 관련된 공식. 그럼 얘 같은 경우 값을 어떻게 하면 되냐? 사인 30도, 코사인 45도,
플러스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사인 30도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서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런 덧셈 정리 공식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금 삼각 4장에 있는 삼각 함수, 삼각 비 관련된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을 좀 조금씩 끄집어내서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이 하려고 해요. 삼각함수 어려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책 순서를 보니까 이배각 공식, 반각 공식이 나와요. 이배각 공식이라는 것은 다 이제 뭐에서 오냐면 이 덧셈 정리에서 다 온다고. 덧셈 정리에서 이배각 공식, 뭐 반각 공식 다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 그 이배각이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얘를 알파 베타에 다 세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인 2세타가 돼요. 그 사인 2세타가 되면 아까 사인 알파도 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도 사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도 코사인 세타, 사인 베타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 공식에다가 알파 베타 자리에 전부 다 세타를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똑같다는 거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똑같으니까 두 개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2배각, 이 칸이 두 개잖아요. 두 배잖아요. 그래서 2배각 이렇게 된다. 이어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까먹으면 덧셈 정리로 유도된다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면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유도해보면 된다. 됐죠? 그럼 만약에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될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베타에다 다 세타를 넣어주면 내가 코사인 2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다가 전부 세타를 넣어주니까 저기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제곱을 가로에가 바깥에다 안 하고 이 사이에다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삼각 비 관련돼서 삼각 함수 관련돼서 꼭 나오는 공식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다. 이게 원하고도 관련되고 이렇게 단위원이 있으면 여기가 반지름이 1인 원이 그죠? 세타라고 하고 그러면 직각으로 내린다 이거.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할까? 여기를 y라고 하세요. 그럼 이 점 x, y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원의 방정식으로 보면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이 1이니까 1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쓸 수도 있죠. 그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게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인 세타를 취하면 사인 세타는 1분의 y죠. 1분의 y. 그러니까 y는 사인 세타하고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취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죠. 1분의 x. 그러니까 x는 코사인 세타하고 관련돼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x 좌표는 코사인과 관련되고 x코 엑스코라는 데는 없지. 백스코 있지. 백스코. 부산에 있나 백스코가 일산에 있나. Y사. 혹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이름을 만들어라 이러면 나는 Y사 아니면 걸그룹의 엑스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이라는 게 이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피타고라스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 원의 방정식과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여기 삼각비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둬야 될 공식이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요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는 게 나올 거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요 변형을 시키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1가 넘어오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 대신 넣어주면 얘가 되죠. 뒤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똑같은 두 개니까 2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코사인 2배가 공식인 코사인 2세타는 이렇게 사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만약에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이걸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는 그죠? 얘는 넘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넣어주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플러스 되고, 코사인 세타 두 개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다. 근데 2배각 공식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반각 공식이 나옵니다. 왜냐면 2배각이 반각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2배각 공식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반각 공식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반각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 저 식에서 예를 들어서 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는 뭐하고 있냐? 코사인 2세타잖아요. 코사인 2세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2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사인 제곱 세타는 2로 나누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돼서 요 각이 요거의 반이다 이거지. 이 세타 대신 진짜 반각 느낌 나게 하려고 세타 대신 2분의 알파를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지. 그래서 얘가 이제 반각이 돼서 반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요 공식에서 유도하는 게 이렇게 반각 공식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반각 공식. 그러니까 더 센 정리해서 이렇게 쭉 유도가 되니까 오늘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이 연습장 꺼내놓고 선생님 좀 칠판에 이렇게 쭉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쓰다 보면 몸이 이거 언제 써보냐면 미적분할 때 써먹는 거예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항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공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얘가 접근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사인 제곱에 대한 반각 공식 이렇게 되고, 코사인 제곱에 대한 반각 공식을 써라면 이 식에서 출발하겠죠. 여기 요거와 같으니까 코사인과 관련된 건 요 식이죠. 그래서 저거를 만약 해보면 자리가 애매하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가 아니고 1 마이너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코사인과 관련된 게 여기 있죠. 요게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왔죠. 아까 요게 지금 코사인 2세타하고 같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가 이쪽 넘어가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만약에 내가 2분의 알파로 바꾸고 싶다. 진짜 반각처럼 보이게.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인 반각 공식, 코사인 반각 공식. 코사인 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고, 반각 공식이 헷갈리는 게 여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려요. 근데 코사인의 반각 공식은 플러스다. 사인의 반각 공식이 이렇게 마이너스다. 뭐였으면 기억하면 돼요. 코라는 말이 들어가면 협력이에요. 협력. 코퍼레이션, 뭐 컴퍼니, 컴패니언, CO가 들어간 단어 보면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걸그룹 이름이 또 코코가 있었지. 여러분들한테는 부모님 세대지. 그지? 협력. 그래서 아무튼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이 공식들을 다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배각 공식도 나오는데, 사실 2배각 반각 정도까지만 알면 이제 3배각 공식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3배각 공식.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다 이거 연습장 꺼내놓고 깨알 같은 글씨로 이쁘게 써가지고 심지어 이거를 문방구 가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맨날 책받침으로 쓰면서 여름에 부채질 할 때 이 공식 그쵸?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자기 글씨 좀 이쁘게 쓴 사람은 A4 앞뒷면으로 해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글씨를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써가지고 커팅해가지고 부채로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대학원 다닐 때도 교수님이 했던 말을 핵심적인 것만 딱 정리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그렇게 부채로 들고 다니니까 그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되게 기분이 좋아. 자기가 했던 얘기를 다 적어놨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래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자, 삼배각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대신에 세타를 넣고 예를 들면 베타 대신 2세타를 넣어. 그럼 이게 사인 3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삼배각입니다.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이게 더 센 정리라고 생각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사인 세타 쓰고 코사인 2세타 이 2배각이니까 2배각 코사인 2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코사인 2세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코사인 2세타 대신에 쟤를 넣어주는 거야. 그죠? 조금 넣나? 코사인 2세타를 축을 넣나? 축을 넣으면 요거는 코사인 2세타 대신에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쪽을 넣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1세타 대신에 사인 2세타 어디에 있나요? 네, 코사인 2세타고 사인 2세타 어디 있어? 찾아봐. 아까 이거 넣으면 되겠네. 사인 2세타 대신에 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왜 이렇게 그냥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얘도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 안 넣고 이거 넣을게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요거 넣을게요. 코사인 2세타 대신 똑같은 거니까 요 중간에 정리를 이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대신 이거 넣어도 되잖아요. 요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대신에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걸 이렇게 넣어줘서 얘를 정리해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이거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이 더해지니까 1 더하기 2니까 3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세타 그쵸? 뭔가 이상하네. 여기서 얘를 갖다가 다시 한 문자 그러니까 사인 3배각 공식이니까 사인으로 다 몰아야 되니까 얘 바꿔야 되네. 얘를 또 다시 바꿔야 돼. 3 사인 세타 결론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이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이제 전부 다 사인으로 몰았죠. 몰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3 사인 세타가 되죠. 3 사인 세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사인 세제곱 세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열면 이제 암기한다는 거예요. 300억 공식 사인 3세타라는 것은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세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대요. 알겠죠? 유도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 거고 결론은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거 이제 외울 때 300억 공식 외우는 그 이렇게 외우면 돼. 축구할 때 343 있죠? 343 포메이션 그거 다 외우면 돼. 343 그죠? 축구할 때 축구 싫어하는 사람은 더 안 외워줄 수도 있는데 343 알아두면 됩니다. 300억 공식.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지금 이렇게 쫙 얘기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수준에서 갑자기 공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수학 싫어진다. 삼각함수 엄청 싫어지죠. 갑자기. 근데 또 하는 얘기가 뭐야? 당구 치면 그 이렇게 삼각함수 잘 하려면 당구를 잘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그래서 코사인 3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3세타도 저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는데 유도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결론만 얘기하면 4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얘는 이제 코사인으로 다 모은 거야. 그래서 이걸 암기해 주면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사인 3세타는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세타. 그러니까 이 3세타 하면 이렇게 3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사인 3세타 하면 3 사인 세타가 나온다. 세배각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433이지 4가 먼저 나오고 얘는 4가 뒤로 간다. 모양 잘 보면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해주고 읽어두면 좋다. 그래서 뭐가 또 먼저 나오는지 헷갈리면 코사인은 뭔가 플러스 개념이니까 얘가 저 클 거 아니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4배고 세제곱을 하면 얘가 엄청 크지. 그런 식으로라도 외워서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3 코사인 3세타 하면 4 코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은 코가 붙으니까 플러스 개념이고 얘는 마이너스 개념이고 거꾸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암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삼배각 공식. 저런 게 이제 시험 본주에 들어오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 이제 어떻게 합차 공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여기서 아까 썼던 거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마이너스 알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얘를 합을 한번 해본다는 거야. 이렇게 딱 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없어지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고 얘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여기서 이제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를 A라고 치환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B라고 치환하게 되면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되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A라는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고 B라는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면 베타 없으면 2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알파 대신에. 그래서 여기 알파 대신에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변변지를 빼주면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빼주면 이번에는 알파가 없어지고 빼주니까 2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베타는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돼. 그래서 베타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2 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대신에 2분의 A 마이너스 B 요게 이제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에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덧셈 정리.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덧셈 정리에서 2배각 공식, 반각 공식, 3배각 공식, 합차 공식까지 계속 이렇게 유도돼요. 그래서 처음 했던 덧셈 정리만 알아두면 유도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숙달돼 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이거 유도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사인 A 더하기 B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합차 공식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죠.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신신. 이게 신신이지. 신을 신고 또 더 신는 거죠. 신신은 더 신고 이렇게 외웠죠. 더 신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신은 더 신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유도하면 합차 공식이 쭉 유도가 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주면 지금 선생님 뭐 상가함수의 뭔 공식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집니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요긴하게 쓰이니까 알아달라는 거야. 구기관처럼 덧셈 정리 하나 갖고 유도한 이 공식들을 다 알아둬야지 나중에 그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알듯이 자 이쪽을 한번 정리해주면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2 사인 2분의 A 더하기 B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이게 이제 신은 더 신고고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B는 더선전에 다 똑같이 유도하는 거야. 코신 이렇게 해보는 거죠. 2분의 A 더하기 B 신 2분의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A 플러스 코사인 B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B는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 코사인 2분의 마이너스 B 코마코는 도식 마도신진 아니야. 이렇게 됐죠? 저 공식들을 알아둡니다. 혹시 지금 요거 맞아? 마두신신 아니야? 내가 요거 마두신신인데 마지막 거 저 마이너스가 있는 거 아닌가? 저걸 유도하려면 코사인 한번 해보면 되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유도하면 봅시다. 마지막 게 형식이 약간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만.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빼면 얘가 없어지겠지. 얘가 없어지고 그렇지 마이너스 있어야 돼. 그래서 빼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여기가 두 개가 되겠지.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뚜껑 좀 줘봐. 이거 발밑에. 여기서 보면 얘를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하면 그렇죠? 얘를 B로 치환하면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 알파하고 베타 대신하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B니까 얘를 통째로 어떻게 해요? 더하면 없어지고 2알파는 A 더하기 B가 돼서 알파 대신에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어서 2분의 A 더하기 B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인에 베타 대신에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통째로 또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이번에는 2 없어지고 이 베타는 A 마이너스 B가 돼서 베타 대신에 2분의 A 마이너스 B를 넣어주세요. 넣어주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선생님 뭔가 이상하다는데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책에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 신신은 더 신고, 신마신은 두코신, 코코는 두코코, 코마코는 아두신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다시 한번 신신은 더 신고, 신마신은 두코신. 선생님 학교 갈 때 이렇게 외웠어요. 코코는 두코신, 두코코, 코코는 두코코. 그 다음에 코마코는 마두신신. 이렇게 저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항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항 하나로 만들어서 적분하거나 할 때 잘 쓰인다. 그렇게 해서 덧셈 정리해서 출발해가지고 합차 공식까지 쭉 유도된 과정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탄젠트에 대해서 설명 좀 볼게요. 그렇지? 엄청나게 공식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한 1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A4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속 연습해서 써보면 이게 이제 다 유도할 수도 있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어떤 의미냐?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 하면 이 x축이 있는데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러면 이 기운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는 거는 요만큼 갔다 하면 요만큼 올라가면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 A점하고 이게 B점이라 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 정의를 얘를 델타 X라고 했고 얘를 델타 Y라고 해서 직선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오늘 배우는 뭐하고 관련이 돼 이게? 탄젠트하고 관련이 돼. 이렇게 하니까 탄젠트 T.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거분이 이거니까 이걸 탄젠트 세타라고 하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이렇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근데 이 A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하고 B점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X의 변화량이니까 X2에서 X1을 빼는 거고 Y의 변화량은 Y2에서 Y1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되는 게 이런 거지. 직선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L이고 이게 M이라는 직선이야. 그럼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를 사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X축을 만약 이쪽으로 넣어주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하고 같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이각을 그러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탄젠트를 붙이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되는데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된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까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분자에서 빼주죠.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빼주고 나누기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그거의 기울기는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더 센 정리 더 센 정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얘가 세타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 요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 근데 보통 더 작은 각 얘가 그죠? 얘가 얘는 90도보다 작은 각이지 얘는 90도보다 큰 둔각이고 그러니까 얘각을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니까 1사분면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플러스죠. 그리고 이건 곧 을사 사인만 플러스고 타 탄젠트만 플러스고 을사 타 호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모두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음수 나올까 절대값 씌워줘가지고 계산이 된다. 이게 이제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공식 쪽을 좀 알아두면 좋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덧선 정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덧선 정리에서 다 인도된 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상하함수의 합성 개념인데 합성 예를 들어서 사인 x 플러스 a 사인 x 플러스 b 코사인 x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 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 a하고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합성도 뭐하고 관련되냐면 결론은 덧셈 정리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하함수에 나오는 모든 공식들이 다 덧셈 정리에서 유도된다라고 머릿속에 하나 박아놔도 1교시 수업은 여러분 열심히 들은 거야. 물리에서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잘 모르겠다 하면 다 대답을 중력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대충 맞아요. 유리컵 왜 깨지는 거야? 놓으면. 중력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충 그렇듯이 덧셈 정리가 마치 상하함수에서는 중력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요. 묶고 나니까 얘는 a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없었던 애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를 해주고 사인 세타 사인 x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부르고 b 코사인 x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얘랑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P점이 A, B라고 하자 이거.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지. 그럼 이 B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형태가 뭐하고 같냐면 이렇게 읽은 코사인 세타하고 같구나. 코사인 세타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이고 그 다음 얘는 사인 세타와 관련되네. 사인 세타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대신에 코사인 세타, 얘 대신에 사인 세타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얘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x 플러스 얘가 뭐와 관련돼?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보니까 얘가 뭐야? 얘가 덧셈 정리라는 거야. 얘가 덧셈 정리야. 뭐하고 관련돼?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sin x를 먼저 쓰고 sin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세타 하면 이게 sin x 더하기 세타와 같은 거지. sin x 더하기 세타가 얘지 지금 덧셈정리.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는 그대로 써주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써주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sin x하고 코사인 x가 두 개가 따로 나와 있는데 얘를 하나로 이렇게 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 뭐야? 떨어져 있는 한글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가로 곱하기 해서 해 찾아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인하고 코사인 떨어져 있는데 얘를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 합차 공식을 이제 합성을 이용하면 최대치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 값은 사인 x 더하기 세타라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최대치수는 안 변하는 거지. 이거의 값은 무조건 뭐야? 얘를 네모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1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이 되는 거지. 범위가.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얘가 여기 이걸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sin x 더하기 세타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서 이거의 최대값은 얘가 최대가 되고 이거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하함수의 합성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역시 어디서 온 거야 지금? 덧셈 정리에서 온 거다. 그래서 덧셈 정리가 물리에서 중력과 같은 그런 묘한 마력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거를 자기 손으로 한번 연습장에 앞 뒷면 딱 두 페이지로 정리를 하면 삼각함수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이걸 안 하고 막연히 공식 엄청 많았는데 나 하나도 못 외우겠어 이러면 이제 계속 못 하는 거야 삼각함수가. 그래서 그걸 좀 연습을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얼추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 남아 있는데 그거 좀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방정식 부등식을 풀려면 상관없어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상관없어 그래프는 좀 이따가 다시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 잠깐 했다가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쉽시다. 우리 한번 끊어주시고 녹화.